자, 그래서 4-1 지금 진행해서 넘어왔고 4-2는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 제가 얘기했죠.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데이터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들고 왔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 영역과 관련한 몇 가지 새로운 얘기, 실습 위주로 같이 한번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고 대신에 과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놨고 그거 설명은 들을 사람만 듣고 아닌 친구들은 일찍 밥 먹으러 가는 식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그 파이썬 동네 몇 가지 기본 탑재되어 있는 형식들을 살짝 같이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봐요. 소위 주사위 기능을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의에 그러니까 코드 치는 나도 이게 나중에 3이 나올지 7이 나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숫자 같은 거 입력하고 있는 사용자 게임으로 치면 플레이어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조물조물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실습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오는 단어가 있고 리터럴이라는 영어 단어를 소개를 할 겁니다. 이렇게 가보려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일단 형식부터 봅시다. 자, 우리 4-1에서도 살짝 소개했었던 그 int, str 이외에도 파이썬 동네에는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심지어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사용해 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제 원하는 친구들 요 충전할 수 있으니까 살짝 아이들을 켜고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들을 인터랙티브에 하나씩 적어 갖고 한번 실행을 해 봅시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준비해 놨어요. 자,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같이 해 봅시다. 저도 지금 띄워 놨으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구경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3 더하기 5 잠깐만. 3 더하기 5 엔터 치면 얘는 8 나오잖아요.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단축키를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인터랙티브를 쓴다라는 건 엔터 쳐가면서 문장을 하나하나씩 적고 그 반응을 우리가 음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전에 적었던 거랑 동등한 느낌의 문장을 다시 적고 싶다. 살짝만 고쳐서 새로운 문장 완성하고 싶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축키 Alt-P랑 Alt-N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Alt-P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엔터키 쳤던 그 한 줄을 복붙을 해줍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몇 개를 적은 적이 있으니까 더 이전 거 같은 애들이 지금 과거가 파묘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쭉 돌면은 다시 돌아오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5를 불러오고 얘만 Shift 8 해서 3 곱하기 5로 바꿔서 엔터 쳐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Alt-P를 했는데 예를 들면 Alt-P를 너무 많이 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Alt-P 그러니까 자 봐봐요. 뒤로 가는 거를 뒤로 가고 싶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Alt-N을 누르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윈도우 기준이고 맥 쓰는 친구들은 요 쉘에 보시면 Previous History, Next History 요 옆에 있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방금 메뉴에서도 나왔듯이 요 P는 아마 Previous의 줄임말일 것 같고 N은 Next의 줄임말일 것 같다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다른 개발 도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걸 제공 안 해요. 그 다음에 도스창 같은 경우는 아예 거꾸로 그 친구는 방향키 위아래를 해가지고 이전 거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그런 용도로 한 줄 한 줄 입력하는 거에 목숨을 건 그런 느낌의 단축키 배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복붙한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방향키 자체는 단순한 커서 이동하고 있다. 그 정도로 느끼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3 나누기 5 요거 엔터 치면 뭐 나옵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나눗셈을 하기 때문에 0.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게 싫다. 초등학교 저학년 나눗셈을 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슬래시를 2번 치면 됩니다. 3//5 하고 엔터 치면 이때는 몫은 0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을 5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3, Shift 5 하면 적을 수 있는 %를 씁니다. 이러면 이제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입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일단은 한번 적어보시고 여기까지 했다라면 Alt-P 한 다음에 5 적혀있던 걸 .0 붙인 다음에 엔터 치는 그런 느낌으로
아까랑 비슷한데 좌항, 우항을 조금 베리에이션을 줘보는 거예요. 소수점을 달아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엔터키 쳤을 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 자, 일단 수학적으로 보면 3 더하기 5.0 해도 8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살짝 보시면 Alt P 해서 올라간 다음에 0에서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이전에는 3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엔 8.0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좌항에 0을 붙이고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이때도 8.0이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둘 다 0 붙이면 그때도 8.0 나올 것 같죠. 3 곱하기 5.0 할 때는 15.0이라고 말합니다. 3 나누기 5.0 할 때는 얘는 원래 3 나누기 5 할 때도 0.6 붙여줬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얘는 지금도 0.6 똑같이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3을 5.0으로 나눈 몫은 얼마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3을 5.0으로 나눈 몫은 갑자기 초딩 저학년 나눗셈을 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나올 만한 소수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일단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얘는 0.0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몫은 0.0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 나오겠어요? 3.0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일단 그런 식으로 파이썬 동네는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저게 몫이 0이냐 0.0이냐 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0이 달려있는 상태로 덧셈, 뺄셈 등등을 수행했을 때는 결과도 소수점이 붙어서 나온다. 그 정도까지를 일단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이런 느낌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 int는 우리가 본 적 있는 이름이잖아요. 3 나누기 나누기 float 하고 5하고 엔터 치면 얘는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 치면 방금 직전이랑 동등한 느낌의 소수점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 말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얘는 지금 3 나누기 나누기 5.0 적은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몫을 구했다라고 우리가 일단 넘겨짚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일단 그 정도를 살짝 감을 가져간 채로 반대되는 행동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int 괄호 닫골 하고 그 안에 5.0 소수점 달린 숫자를 넣었어요. 얘는 엔터 치면 우리한테 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 나누기 나누기 5 했을 때랑 동등한 결과가 나와요. 자, 일단 int 괄호 닫골 해봤으니까 얘는 5.0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3을 나눈 거잖아요. 그렇게 몫을 구한 겁니다. 따라서 5.0에 대한 int 형식 값은 당연히 5가 나왔겠죠. 뭐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쳐서 테스트해 보면 되겠죠.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아마도 그거에 반대되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5에 대한 소수점 달린 숫자가 5.0이 나왔고 그거를 3에다가 나눠가지고 몫을 구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float이라는 새로운 5글자도 아마도 형식 이름일 거다라고 여러분이 일단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맞아요. 정리하면 자, 3 나누기 나누기 5 할 때는 좌항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int입니다. 그 다음에 우항도 int예요. 이걸 빵 하면은 int 나눗셈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결과값의 형식도 int가 나왔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줄 보면 좌항은 똑같이 int가 나왔어요. 근데 우항은 float 형식 값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int 더하기 str 하면은 둘 다 꺼지라고 타입 에러를 뱉었잖아요. 지금은 양손에 쥐고 있는 두 값의 형식이 서로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int랑 float이랑 싸울 때는 지금 요 나눗셈이라든가 덧셈이라든가 등등 같은 경우는 float이 이긴다와 같이 판정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왼손에 들고 있던 3에 대한 float 형식 값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3.0 나누기 나누기 5.0 float 나눗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0이 아니라 int 값 0이 아니라 float 형식 값 0.0이 나왔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간다면 float이 우성이다 같은 느낌으로 얘는 짚어서 가져가셔도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직접 적은 거는 3이랑 5를 적었는데 오른쪽 수식을 float 괄호 닫고로 묶어서 큰 수식을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우항 수식 계산하면 두 번째 줄이랑 똑같이 5.0이 나옵니다. 그리고 int랑 float이랑 싸워서 또 float이 이겼기 때문에 float 나눗셈을 수행한 거예요. 맨 밑에 건 반대로 float 형식 값을 손에 쥐고 그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한 다음에 나눗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int 나누기 int 나눗셈을 해서 결과값의 형식도 int가 나왔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인트랑 플롯이랑 싸우면 플롯이 이긴다.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왼쪽 거 다 해보고 가운데 거 오른쪽 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게 TV가 얘가 아마 켜봤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서 안 켜긴 했어요. 자, VAL은 3으로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 하면 이런 느낌으로 역시나 보라색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뒤에 친구 안 볼 수 있으니까 스크롤 조금만 올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정비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지. 자, 타입 우리 수업에서 나온 적 있는 단어죠. 형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VAL 엔터 치면 자,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엔터 쳐볼게요. 치면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 class int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클래스라는 표현이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클래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 강의실을 클래스룸이라고 하잖아요. 교실을. 그거랑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친구랑 요 단어는 아마 여러분 1학년 1학년 2학기 때 아마도 등장을 할 겁니다. 최소한 적어도 2학년 1학기 객체지향 어쩌고 수업에서 아마 좀 더 제대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요 5글자가 그냥 타입이랑 동치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거 VAL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뭔지를 알려줬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근데 VAL 계산하면 지금 3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3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본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 수식 한번 볼게요. Alt P 한 다음에 자, 일단은 요거 하고 곱하기 5하고 엔터 치면 15가 나왔을 테니까 인트 형식입니다. Alt P 한 다음에 점 0하고 엔터 치면 얘는 15.0이 나왔을 테니까 플롯 형식입니다 라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타입 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서 하면은 무슨 형식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VAL은 3.0 넣고 스타트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엔터 치면 3.0 들어있으니까 플롯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엔터 치면 플롯입니다. 그 다음에 얘 해봤자 다 15.0 나올 거잖아요. 플롯입니다 라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엔 VAL에 3.0 세 글자를 넣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따옴표에서 녹색으로 빛나고 있죠. str 형식 값을 담고 스타트 해볼게요. 자, 이거 엔터 치면 대충 이제는 직관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하면 str 형식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3.0 곱하기 5 하면 뭐 나올까요? 하면 일단 str 형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VAL 곱하기 5 하면 결과값은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3.0, 3.0, 3.0, 3.0, 3.0이라고 나옵니다. 당신들 진짜로 3주차 최종 목표 영상 안 보고 왔죠, 지금?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 동네에선 str 곱하기 int가 가능합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3.0을 5번 뻥튀기해서 연거푸 적은 결과를 나한테 보여줘와 같은 느낌으로 한 거예요. 글자를 복붙해서 여러 번 적기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VAL 곱하기 3 하면 3.0을 3번 적어줘요. VAL 곱하기 2 하면 3.0을 2번 적어줘요. 한 번 하면 3.0을 한 번 적어줘요. 자, 0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치면 3.0을 0번 적어줍니다. 따라서 0글자짜리가 나와요. 직관적이죠? 뭐 음수는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예요. VAL 곱하기 5.0을 하면 얘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3.0 세 글자를 5.0번 연거푸 적어줘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류 메시지가 나고 마지막 줄 맨 첫 번째 단어 보시면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살짝 보면 cannot multiply sequence by non-int of type float. 그래서 지금 좌항이 str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가 붙었으니까 얘는 지금 마음 먹은 거예요. 글자 연거푸 적기를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우항을 딱 까봤더니 본인은 지금 이번에 3번 적을까 2번 적을까 빵번 적으면 일찍 끝날 수 있는데 기분 좋고 있었는데 5.0 플롯 형식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꺼지라고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 만약에 봐봐요.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5랑 5.0은 사실상 똑같은 숫자인데 5번 해줘 하면 해주고
5.0번 해줘 하면은 그게 뭔데 꺼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봐봐요. 3.0을 5번 적는 거랑 4번 적는 거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V 몇 번 누르냐의 차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4.5번 연거푸 적어줘 하면 얘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3.0 세 글자잖아요. 이거를 4.5번 적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 3.0, 3.0, 3.0, 3즈 정도까지만 발음하고 끝내야 됩니까?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글자 수가 홀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4.11번은 어때요? 4.2번은 어때요? 막 초딩 친구들처럼 계속 캐물을 수 있으니까 아예 이 친구는 값의 형식만 보고 그냥 입구 컷을 해버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진짜로 5.0000000이 담겨 있냐? 그런 거 체크하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str 뻥튀기 시키려면 딱 정확하게 소수점 안 달린 숫자로 인트 형식 값으로 나한테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지금 강제를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값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보면 되겠죠. 진짜 값이 소수부가 다 0이다 하더라도 형식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꺼지라고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많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아, 이거 짝수면 0.5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 글자면 0.333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딴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그런 클레임을 형식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건 납득이 가는 겁니다. 파이썬 동네는 값의 형식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아무튼 요거 결국은 연거푸 적은 것도 str 형식 값이니까 계속 타입 괄호 열고 닫고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아무리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str 형식입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직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뭐 우리 앞으로 수업들도 대충 이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대충 미적 과제 충실히 하고 일반 물리 실험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은근슬쩍 우리가 가져온 직관적인 인사이트만 가지고도 프로그래밍 동네는 우리가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정신줄 붙잡고 하면 됩니다. 근데 봐봐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매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1시 사이 4시간 동안 항상 정신줄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어쩔 때는 이제 시련의 아픔이라든가 아니면 발가락 찧었음이라든가 그런 심각한 중요한 문제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쿨하게 놀고 만약에 지금 우리 결석 찬스가 아직 남아있다면 쿨하게 결석하고 대신에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쌩쌩한 타이밍에 오늘 좀 나 파이썬 좀 해보고 싶은데 하는 타이밍에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당시에 수업 뭐 했었는지를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디스플레이 연 다음에 언제든지 액세스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마련을 해놨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풀로 활용해서 자 우리가 봐봐요. 일주일에 4시간 수업에 뭐 아침 9시에 바로바로 참여해라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요구하거나 그런 거를 지금 미덕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자 우리 어차피 컴소 지금 입학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4년 동안 하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당연히 딴 일 할 거 아니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희망하기로는 배운 걸 써먹어 가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을 거잖아요. 아니면 뭐 잘못된 선택이긴 한데 대학원도 가고 막 그러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컨디션이 괜찮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한 주 한 주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순간에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내가지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구경을 해본다라든가 뭐 시험 기간에 마음이 나지 않아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일단은 한 주 한 주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은 아마도 그게 우리 수업 요 소입서를 대체한 공창컴 수업에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제일 커다란 가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우리 수업 시간 4시간 자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7 곱하기 24 하면 얼마예요? 148시간이잖아요. 그죠? 148시간 중에 맞나?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168시간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들 중에 4시간을 제외한 다른 타이밍에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다른 반 수업 중이면 그 900명 톡방 가면 진짜 제 소입설 들은 친구도 앉아있고 하니까 누군가는 당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할 때는 살짝 접근해보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살짝 놀다 오고와 같이 능동적인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사결정이 결국은 내 프로그래밍 실력에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프로그래밍은 결국 여러 버전 중에 가장 내 목표에 부합하는 버전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직관으로 따라오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 오류 메시지 보고 뭐 나라도 그냥 형식선에서 입국컷 하겠네, 귀찮으니까 와 같은 식으로 끄덕거릴 수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연산자들 써볼 거예요. 이전에 써본 적 있는 겁니다. 자, 3 넣는 5 하면 얘 엔터 치면, 자, 의미 관점에서 봅시다. 3이 5랑 동등하니? 되게 한심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당연히 우리한테 아니거든 하고 false를 내뱉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여긴 좀 특이합니다. 좌항이 int고 우항이 int거든요. 맞춰놨어요. 근데 엔터 치면 int 형식이 아닌 게 false가 튀어나온 겁니다. 거짓, 틀렸음 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엔 부등식 한번 해볼게요. 3이 5보다 작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얘는 맞죠? 맞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알고 있던 단어 true하고 하고 엔터 치면 얘는 지금 의미 관점에서, 자 봐봐요. 3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 우리한테 3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참됨하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엔터 치면 당연하게도 우리한테 그대로 받아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참 하면 이 친구도 참하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한번 여러분이 그의 형식을 구경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엔터 치면 수식 true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bool 형식입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4-1에서 살짝 뭐 판별식 이런 소리 하면서 얘기했던 그 bool 네 글자도 사실은 형식 이름이었던 겁니다. while true 할 때 적었던 그 네 글자 true도 계산하면 항상 true가 나오는 수식을 그 while문의 조건식으로 적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 while문은 내용물을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실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렇고 이 수식 지금 보시면 조금만 강조해서 보면 얘는 지금 부등식이에요. 그 다음에 좌항, 우항 둘 다 이름이 아닌 그냥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가 키보드로 쳐서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면 항상 3이 5보다 작은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은 무조건 항상 5보다 작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수식은 사실상 true 네 글자 적은 거랑 항상 똑같은 형식, 똑같은 값이 나오는 수식이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면 항상 true가 나오는 수식을 적고자 한다. 예를 들면 그때 봤던 while문의 조건식이라든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산하면 항상 bool 형식 true가 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다면 굳이 이런 복잡한 걸 적지 않고 그냥 대놓고 요거 네 글자를 적는 게 아마도 좀 더 편할 것이다. 좀 더 눈으로 보기도 깔끔하고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다면 지금 두 번째 줄과 같은 수식, 첫 번째 줄도 마찬가지긴 하죠. 일반적으로 저런 수식은 굳이 적을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부등식, 등식은 결국 내가 지금 이게 작은지 동등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 내지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저런 검사를 하기 위한 수식을 적을 건데, 근데 얘는 지금 항상 양손에 똑같은 인트값 3, 인트값 5를 들고 비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이 수식은 모든 항들이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는 수식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큰 수식 계산 결과값도 항상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살짝 나왔던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그 다음에 좀 더 가져가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 글자들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바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바로 그 형식,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 리터럴리 하면은 문자 그대로라는 뜻이잖아요. 리터러시 하면 문학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 3 한 글자 적어놨다. 계산하면 인트값 3 나온다 이겁니다. 3, 5 두 글자 적어놨다. 그러면 계산하면 인트값 35 나온다 이겁니다. 와 같이 계산하면 리터럴리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이라서 프로그래밍 농대에서 리터럴이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터럴은 수식의 일종이에요. 어떤 수식은 리터럴이고 어떤 수식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수식 3.0 세 글자 적어놨을 때도 얘도 계산하면 항상 플롯 형식 3.0이 나오는 플롯 형식 리터럴 적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따옴표로 저렇게 묶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저것도 str 리터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의 각각 다른 형식들에 대한 리터럴을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 살펴보면 파이썬의 기본 형식 4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int, 그냥 숫자예요. 소수점 안 달린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float, 소수점 달린 숫자입니다. 소수부가 전부 다 0이다 하더라도 소수점이 달려있으면 float이에요. 그 다음에 str, 우리가 지금 따옴표로 구분해가지고 적고 있는 글자들 5글자짜리, 3글자짜리, 15글자짜리, 0글자짜리다 하더라도 아무튼 걔네들은 str 형식, 리터럴 적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ool 같은 경우는 그 참, 거짓, 기냐 아니냐, true 또는 false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둔 형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봤던 그 타입이라는 친구도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형식이라는 그 우리 지난주 수업 시간에 나왔던 그 중요한 개념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우리가 이 타입이라는 친구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A는 3 같은 거 해놓고 한참 아래에서 우리가 코드 짜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A라는 이름을 써갖고 거기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str 붙이기를 해야 됩니다. 프린트 호출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까먹은 거예요. A에 내가 무슨 형식 값을 담았는지를 까먹었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타입 A를 하면 지금 담겨있는 값이 무슨 형식 값이냐를 바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요. 타입 A에 담겨있는 값이 int 형식 값이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위에 걸 봐서는 밑에 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true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플롯이랑 같냐 물어보면 int랑 플롯은 서로 다른 형식이 맞으니까 false가 뜨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봐봐요. 이 수식 보세요. 왼쪽은 위에서 본 거 이겁니다. int 형식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넣는 등식의 우항은 지금 int 세 글자로 돼 있잖아요. 쟤도 수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봅시다. 자,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int하고 엔터 치면 지금 위에 거 한번 보세요. 가운데 줄 넣는 수식 저거 true가 나왔어요. 좌항 계산한 결과랑 우항 계산한 결과 값은 동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항 계산한 결과는 우리가 이미 까봤어요. 그 말은 이 엔터 치면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int 세 글자 자체가 그 int 형식 그 자체가 계산하면 나오는 그런 수식인 거예요. 그런 이름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요. 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엔터 치면 뭐라고 말할까요? 자, 봐봐요. int는 int죠. 플롯은 플롯입니다. str은 str이에요. 우리가 멍청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int랑 플롯이랑 같니? 물어보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쟤네들 다 수식이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값의 형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뭐냐 이겁니다. 우린 지금 얘기하기를 int랑 플롯이랑 str이랑 bool은 냈다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 냈다 형식 이름들입니다. 그 말은 그 int라는 것 자체의 형식을 물어보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int는 형식의 일종입니다. 형식 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str도 그렇고 당연히 float도 그렇고 bool도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요 우리가 이제까지 적었던 타입 역시나 마치 예를 들면 3.0 하면 3.0에 대한 인트 형식값, 그 다음에 3.0에 대한 str 형식값, 그 다음에 3.0에 대한 불 형식값을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3.0에 대한 타입 형식값을 내가 얻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값에 대한 적절한 저 형식값을 얻고자 할 때 여러분은 형식 이름 적고 괄호 닫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이 친구의 형식은 뭘까요? 형식의 형식은 엔터 치면 우리한테 형식의 형식은 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타입 네 글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값도 형식의 일종인 겁니다. 지금 말하는 요 인트니, 플롯이니, str이니, 불이니가 아니라 다섯 번째 선택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뭔가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꺼내볼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자 여러분 과제할 때라든가 타입 에러를 꽤나 자주 구경할 거예요. 그러면 한숨이 나올 겁니다. 왜냐? 저런 이름들만 봐서는 예를 들면 input, choice, number 이런 이름들만 봐서는 거기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는지가 .py 파일 내용만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과감하게 타입 괄호 닫고를 해갖고 지금 거기 담겨 있는 값의 형식이 뭐냐를 여러분이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걸 가지고 if문 조건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이 int 형식 값이면 이 코드 실행하고 다를 때는 다른 거 실행하고 와 같은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타입 괄호 닫고와 같이 하는 거를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생김새만 봐서는 성별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걸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보고 싶을 때는 민증을 깐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자리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값의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내가 그걸 지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래머가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걔의 실체를 까발리고 싶을 때 여러분은 타입 괄호 닫고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게끔 파이썬에는 타입이라는 형식이 지금 마련돼 있다. 어떤 값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얻는 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민증을 깐다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셔도 나쁘진 않을 거고 필요할 때 여러분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봤고 물론 이제 파이썬 동네에는 이렇게 네 가지 말고도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탑재돼 있어요. 이미 우리 다운로드해서 C 드라이브 어딘가에 박혀 있습니다. 나중에 몇 가지를 추가로 소개하고 적당한 목표가 생길 때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오늘 실습 본론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11시 55분에 끝내드릴게요. 이 본론 내용을. 그럼 여러분 박수를 쳐주십시오. 좋습니까? 그래요.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5분 동안 사람들 나갈 사람 나가고 12시부터 12시 45분 정도까지 과제 설명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합시다. 자, 과제 설명은 들을 사람만 들으면 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보셔도 돼요. 저 요즘 이제 당일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전 내용들 살짝만 끌어와 볼게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왔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조건식 자리에 수식을 줄 때 이름을 쓸까하고 적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자리에 그 if문을 실행하기 직전 시점에 사용자가 고른 값을 담아놓고 넘어가게끔 순차 흐름을 구성해 두면 그러면 어쩔 때는 F5 눌렀을 때 if문 네모를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고 와 같이 내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 코드 실행 흐름을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좀 더 다양한 다채로운 실행 흐름을 우리가 구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들고 와서 조금 더 묘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 해가지고 일단은 예시 코드를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봤던 그 수식이죠. 얘 같은 경우는 좌항, 우항이 둘 다 리터럴이에요. 따라서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이 이름을 쓸까 가지고 지금 넘버 자리에 3 담고 그 다음에 위에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부등식을 세워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넘버 자리에 뭐를 담고 이 이름이 섞여 있는 부등식을 계산하나가 디테일이 지금 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 가지 세트들은 지금 하나는 리터럴을 는 오른쪽에 적어놨고 하나는 인풋 호출식이 섞여 있는 아무튼 계산하면 인트값 하나 나오는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나오는 수식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제3의 선택지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물음표를 띄워놓은 채로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세 문장은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어요. 부등식 적고 엔터키 쳐놨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문장 바로 앞에 바로 직전에 실행될 만한 문장에 정밀하게는 할당문이죠. 할당문의 는 오른쪽에 서로 다른 수식을 적어놓은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 문장은 완전히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거에 일정한 카테고리를 좀 더 정밀하게는 값 자체에 대한 카테고리를 살짝 나눠놓고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는 변수 개념을 도입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 하나를 미리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데이터 흐름을 여러 문장에 걸쳐서 전후 관계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천천히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버라는 이름을 3번에 걸쳐서 동등한 느낌으로 사용하겠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진짜로 여기는 차이점은 는 오른쪽 수식만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걸 응용을 한다 치면 우리가 이런 느낌의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넘버의 값을 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종의 숫자 맞추기 게임인 거예요. 이따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5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숫자가 이번 턴에 선택된 숫자가 5보다 작으면 저 사람한테 정답은 당신이 고른 것보다 커요와 같은 느낌으로 힌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정답이 더 크면 크다라고 말하고 정답이 더 작다면 작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숫자가 정답이랑 같다면 성공, 축하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느낌의 숫자 맞추기 게임, 분기 흐름을 지금 구성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할당문 는 오른쪽에다가 리터럴을 받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리터럴 3 적혀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로 우리가 짠다고 치면 어디 봅시다. 이렇게 해서 짠다고 치면 자 봐봐요. 이거 엔터 치면 우리한테 뭐라고 출력해 주겠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up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up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F5 누르면 무조건 up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 3은 5보다 작은 건 맞고 5보다 큰 건 아니고 5랑 같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운이랑 굿은 0번 출력하고 up은 한 번 출력할 거예요. 그 문장들을 한 번, 0번, 0번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변수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굳이 저 조건식 적을 때 넘버 6글자를 적느니 그냥 는 오른쪽에 적혔던 리터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도 완전히 똑같은 실행 양상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 수식 넘버 계산한 결과값은 항상 동등하게 3이 나올 거니까요. 그렇죠? 순차 실행 흐름상 현재는 그게 확정 타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코드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6글자 적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아까 전 3가지 카테고리 중에 두 번째 카테고리예요. 이번에는 는 오른쪽에 리터럴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는 이름 2개를 섞어갖고 적었고 이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함수 이름이에요.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상태고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한 겁니다. 얘는 실행하면 이제 어쩔 때는 저 사람이 3 하고 엔터 쳤을 때는 up이라고 말할 거예요. 어쩔 때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뭐 10 하고 엔터 치면 그때는 down이라고 말할 거예요. 등등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어쩔 때는 up이라고 말하고 down이라고 말하고 어쩔 때는 good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아까 전에 변수 개념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된다. 굳이 필요 없다. 넘버라는 이름 도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도 일단 우리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복붙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버전, 변수를 실질적으로 쓰지 않은 버전과 원래 버전은 동등하게 실행될 거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복붙을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이거
F5 눌러볼게요. 그럼 이 친구 커서 깜빡거립니다. 넘버에 뭐 담을까요? 뭐 3 담아볼게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뭐 3 엔터 쳐볼게요. 3 엔터 쳐볼게요. 3 엔터 쳐볼게요. 이번엔 우리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3이다 보니까 5는 3보다 큰 게 맞으니까 up이라고만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3하고 엔터 쳐보고 그 다음에 3하고 엔터 쳐보고 그 다음에 10하고 엔터 쳐보고 그 다음에 5하고 엔터 쳐봤습니다. 이번에는 up이라고도 말하고 down이라고도 말하고 good이라고도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린 요 코드 짤 때 요 게임 만들 때 저 사람한테 세 가지 메시지들 중에 딱 하나만 보여주는 걸 희망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엔터를 좀 유상하게 쳐서 그런지 이 친구는 세 개를 다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엔터 잘 치면 이 친구는 세 개의 메시지들 셋 다 말하지 않는 상황도 얼마든지 연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게임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슬프게도 이전과 동등하게 실행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똑같이 적어놓은 요 input 괄호를 닫고 요 함수 출식은 매번 계산할 때마다 얼마든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봐봐요. 사용자 입력을 4번 받는 겁니다. 왜냐? 인풋 호출식 계산할 때마다 한 번 받도록 돼 있고 이 인풋 호출식은 현재 다 조건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순차 흐름에 따라 총 4번 계산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저 사용자가 항상 똑같은 글자 적고 엔터키 친다라면 그러면 이 게임은 정상 동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게임을 만들 때 저 사람이 항상 똑같은 값을 입력한다. 달리 말하면 이 인풋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이 항상 동등하게 나온다는 걸 보장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게임을 이딴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 오작동 시켜놓고 그 플레이어 탓입니다. 당신의 플레이가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플레이어입니다. 라면서 저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는 그걸 감안해서 인풋 호출식은 단 한 번만 계산하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이번에 고른 인트 값을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정을 3군데, 문장 3개에서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 개념을 필연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값을 계산을 한 번만 해서 담아두고 한 번 계산해서 딱 남겨둔 값을 다른 아래에 있는 문장 여러 문장들에서 동등한 값을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변수의 효과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저 사람이 고른 숫자를 3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밖에서 저 사람이 고른 숫자를 가져오는 건 한 번만 하고 한 번 가져온 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나중에 사용하게끔 구성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아까 리터럴 적을 때랑 다르게 이럴 때는 변수 개념이 아마도 필수로 들어갈 것 같아요. 게임을 게임답게 만들려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리고 복습입니다. 지난주랑 지지난주 내용을 지금 합성해갖고 구경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중에 몇몇 친구들 있잖아요. 백준이라는 이상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양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해갖고 100점을 받았어요. 내 코드가 100점이 만점이 완벽한 코드래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짧은 코드, 문장을 더 조금만 쓰면 어떻게 될까? 와 같은 식의 변태적인 플레이를 즐기는 사람이 분명히 한두 명씩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략할 수 없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데이터의 흐름 측면에서 한 번 일단 세이브 해두고 나중에 그걸 꾸준히 꺼내서 써야 된다. 또는 지금 여기서 세이브 해두고 다른 타이밍에 그 값을 사용해야 된다. 라면 걔는 어쩔 수 없이 이 변수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일단 담아놓고 나중에 사용한다와 같은 컨셉트를 들고 가야 된다. 약간 간접적으로 값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 어처구니 없는 코드다라고 느낀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지금 성공했다라 말할 수 있어요. 입력을 4번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을 기도매 타잖아요. 이거 지금 게임을 이딴 식으로 만들면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입해야 된다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목은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한다라면 다른 선택지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는 오른쪽에 어떤 수식을 적어두냐에 따라 이게 데이터 측면에서 데이터 영역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뭔가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만약에 는 오른쪽에다가 여러분이 리터럴을 적는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리터럴 3, 5, 7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면 그러면 이 전체 게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사용할 데이터를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정한다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2주차 때 만든 거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우리는 템포는 2 하고 엔터 친 다음에 F5를 눌렀어요. 따라서 이번에 학교종 노래를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거냐를 프로그래머인 내가 정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py 파일을 고치지 않는 한 항상 내가 정해놓은 그대로 동작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 데이터 값 측면에서도 그 친구는 항상 학교종 노래를 2배속으로 출력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그렇다라면 여러분은 그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만한 리터럴을 적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본인이 원하는 값을 내 프로그램에 주입을 시키는, 반영을 시키는 거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수 인풋에 대한 함수 출식을 포함해서 이 자리 수식을 적어둔다라면 예를 들어 템포는 한 다음에 인풋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F5 누를 때마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게 우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안에서 사용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값 그래서 학교종 노래를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거냐에 대한 선택을 맡기는 셈이 됩니다. 그 사람이 2하고 엔터 치면 내 버전이랑 똑같이 2배속으로 근데 저 사람이 0.5하고 엔터 치면 그때는 0.5배속으로 출력할 수도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선 거꾸로 자 기본적으로 리터럴로 적어놓은 숫자 예를 들면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같은 거는 우리가 따로 프린트하는 코드를 적지 않는 한 저 사람은 모릅니다. 키보드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몰라요. 눈으로 비춰주지 않는 한. 반대로 인풋 호출식을 이렇게 구성해놨다. 우리는 이 인풋 호출식만 보고 나중에 F5 눌렀을 때 사용자가 2하고 엔터 칠지 0.5하고 엔터 칠지 심지어 꺼져 하고 엔터 칠지 모릅니다. 프로그래머는 본인이 키보드 쳐놓고 이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나중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F5 눌러서 실제로 플레이하는 노래가사 실제로 출력을 시작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키보드 치고 엔터키 치는 거니까 당연히 본인은 나 이번에 2배속이야. 내 나이는 20살이야. 와 같은 느낌으로 본인은 아는 값을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주입을 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프로그래머의 관점으로 온다면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를 내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미래에 내 프로그램을 구매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실행할 사용자한테 선택을 맡기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일종의 자리를 파두는 겁니다. 인풋 호출식을 적는다는 것. 그러면 저 사람이 이 문장 실행하는 시점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숫자를 엔터키 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담아서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저 사람이 고른 데이터를 연기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여지를 남겨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래밍 결국은 우리는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회사 가서 대학원 가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할 때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실행해서 내가 원했던 소기의 결과 뭐 뿌듯함, 학위라든가 아무튼 감사 메시지 아니면 실제 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얻고 싶은 거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문장을 적을 때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프로그래밍은 어쩌면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두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이 사이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해주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두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 데이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거는 코드 짜고 있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정하지 않고 상대편, 이걸 실제로 플레이하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게 남겨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내가 정하고 싶다. 리터럴 때려 넣으면 됩니다. 2배속 고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를 수 있게 여지를 남기고 싶다. 인풋 호출식을 쓰고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만약에 우리가 제3의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면 걔는 아마도 지금 코드 치고 있는 나도 며칠 나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앞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저 사람도, 사용자도 이게 숫자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둘 다 모르는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로서 활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세 번째 선택지로 나올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 다행히도 가능하고 간단한 목표 같이 도전해 보면서 시도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저한테는 약 20분이 남은 거잖아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시도해 봅시다. 여러분 .py 파일 하나 만든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구성하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하면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은 일단 사용자는 1, 2, 3, 4, 5, 6, 7, 8, 9 범위 안에서 진행한다라는 걸 알고 플레이를 할 겁니다. 뭐 우리가 입력할 거니까 그건 기억해 뒀다가 하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게임 호출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이번 플레이, 이번 게임의 정답 숫자는 몇이냐를 미리 골라놓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를 때 리터럴로 3 해두면 항상 정답이 3인 거잖아요. 그럼 재미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을 저 사람한테 고르라는 그건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배제를 할 겁니다. 제3의 선택지를 쓸 거예요. 주사위를 굴려서 정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저 사람한테 기회를 줄 거예요. 매 기회에, 매 턴마다 저 사람한테 숫자 하나 입력받고, 그러면 저 사람이 고른 숫자와 주사위 굴려서 나온 숫자를 서로 비교를 해서 방금 전 본 것처럼 적절한 힌트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답 맞춘 게 맞다면 저 사람한테 축하 메시지를 말해줄 겁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신경 써서 저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답을 맞췄다면 게임을 끝낼 거예요. 자, 봐봐요. 기회가 2번 더 남았어요. 이번에 정답을 저 사람이 한 번에 맞췄어요. 두 번째로 저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면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승리 메시지 출력하고 우린 퇴근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자, 3번에 걸쳐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라이프 쓰면 되겠죠. 이번에도 라이프가 빵 되면 저 사람은 3번 다 오답을 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답을 3번 냈을 때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 출력하고 퇴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요번에 역시나 그 주사위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만들어 두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해 와서 쓸 거예요. 랜덤이라는 뭔가를 일단 임포트 한 다음에 거기다 점 찍고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요 게임을 끝낸다. 실행하면 게임을 끝내버리는 문장을 적어볼 겁니다. 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 중에 뭐 지금 당장 써먹기 편한 보편적인 거 하나를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래서 .py 파일 준비해 주시고 자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눈으로만 구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def 적고 게임하고 콜론 찍고 엔터 쳐서 스타트 해봅시다. 제가 이거 아마 지난주에 설명한 적 있겠죠? 우리 들여쓰기가 엄청 중요하고 이 들여쓰기 그러니까 새로운 줄을 적을 때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아 나는 지금 이 함수정의 내용을 첫 줄 적을 거야 라면은 그 윗줄에다 끝부분에다 커서를 댄 채로 엔터를 치면 우리의 아이들이 적절한 단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적고 싶다면 직접 문장 끝에다 엔터 치면 그 다음 문장을 적을 수 있게 들여쓰기를 맞춰줘요. 아무튼 자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주사위 굴려서 답 정하기.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입력받기. 그 다음에 판정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답 맞췄으면 맞췄이 아니죠. 혔으면 답이 맞으면 게임 종료. 적절한 메시지 출력하고 게임 종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 출력. 하면 내용물 끝날 것 같습니다. 주석 안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주사위 굴려서 답을 정하는 문장을 적기 위해
미리 수입을 해놓고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엔터키 치고 들여쓰기 0단인 상태로 임포트 한 다음에 랜덤 하고 엔터를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랜덤이란 친구를 수입을 해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게임 내용물 들여쓰기 1단인 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름을 이제 다양한 숫자들, 다양한 값을 다뤄야 되니까 변수 이름 하나 답으로 도입을 합시다. 답은 자, 여기서 만약에 리터럴 적으면 얘는 매번 호출할 때마다 답이 3인체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답정너 게임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답은 한 다음에 랜덤 점 하고 2초 정도 기다리시면 역시나 목록을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 확률 변수론 내지 확률과 통계가 아마 2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올 만한 막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내려가면 소문자 R로 시작하는 랜드인트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도 함수입니다. 괄호 여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얘는 지금 느낌 봐서는 인수를 2개 받는가 봐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range A, B 같은 느낌으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다 배웠죠? 대괄호로 끝을 마무리 짓는 거랑 소괄호로 마무리 짓는 거랑 차이가 있죠. 대괄호면은 이상, 미만, 소괄호면은 이상, 이하, 그 다음에 소괄호면은 이제 초과, 미만 같은 느낌이죠. 얘는 지금 A, B 둘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답은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여기다가 1,9 적고 그 다음에 괄호 닫으시면 엔터키 치시면 할당문 구성이 끝나요. 답 정해놓고 스타트 하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우리가 직접 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 수식은 일단 의미 관점에서 직관으로 가져가 본다면 어쩔 때는 계산하면 3 나오고 어쩔 때는 7 나오고 어쩔 때는 9 나오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계산했을 때 이번에 얼마가 나왔는지를 또는 나중에 실행할 때 얼마가 나올지를 개발자인 나도 모르고 모니터 앞에 있는 저 사람도 모르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할 건데 여기는 3단 콤보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저만 적을게요. 반복, 준비.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걸 할 것인지. 이건 조건식을 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마지막 3번째. 다음, 반복, 준비.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저 사람한테 기회를 3번을 줄 거예요. 따라서 목숨이 3개인 채로 스타트한다 하면은 첫 반복 준비는 끝납니다. 우리는 while문 내용을 3번 실행하도록 만들 거예요. 따라서 할당문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본격적인 반복 흐름을 구사하기 위한 while문 적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라이프가 남아있는 동안 서비스를 턴수를 제공을 할 거예요. 따라서 라이프가 0보다 큰 동안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본문은 나중에 적는다 치고 이 while문 내용물이니까 들여쓰기 2단이 되겠죠. 다음 반복 준비. 저 사람 지금 한 번 넘긴 거니까 1 빼서 다시 담는다. 와 같이 적어주시면 일단 3단 콤보는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while문 내용물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입력받기 얘는 역시나 일단 담아놓고 나중에 3번에 걸쳐서 판정을 할 거니까 변수를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할까요? 넘버로 갑시다. 넘버는 int 괄호고 input 하면 되겠죠. 하고 뭐 골라요. 빠른 퇴근을 위해 프롬프트는 간결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친 글자들을 기반으로 저 사람이 고른 숫자 하나가 인트값 하나가 넘버 자리에 담긴 채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판정하는 거는 아까 봤던 그거 하면 되죠. 넘버가 답보다 작으면 그러면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답은 그거보다 커용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 이제 3배 뻥튀기 하면 되겠죠. 판정하는 코드 3배 뻥튀기해서 부동을 뒤집어서 답은 그거보다 작아용 한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봅시다. 이거 등식을 세울 때는 는 2번 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정답 맞춘 거니까 정답입니다. 느낌표 정도까지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정하는 코드 이렇게 3개의 if문을 순차 실행하면 아무튼 두 숫자는 하나가 작거나 반대편이 작거나 둘이 동등할 테니까 새 메시지들 중에 새 내용물들 중에 반드시 하나가 실행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저 사람이 정답을 맞췄다면 다시 막 조건식 계산하고 또 골라용 하고 자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문장을 하나를 적어야 돼요. 여기 목표는 실행하면 이놈의 게임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문장. 이 게임의 실행을 중단하는 문장을 우리가 적을 수 있으면 깔끔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실행하면 게임 그냥 때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들 중에 우리가 그래도 수업 시간에 눈으로 본 적 있는 단어를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지금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뭐 같이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봐봐요. 지금 어디냐? 들여쓰기 3단입니다. 저 사람이 정답을 맞췄어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라고 저 사람한테 말한 직후에 실행되는 문장이에요. 여기다가 소문자 R로 시작하는 return, 우리 아까 전에 return 값이라고 말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 얘를 적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치면 우리의 똑똑한 아이들이 들여쓰기를 한 단을 빼줍니다. 아, if문 내용물이 return문이 안에 들어있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이 게임은 무조건 끝나니까 이 다음 문장은 당연히 이 if문의 내용물은 아니겠지. 그래서 if문의 다음 문장을 적기 쉽게끔 들여쓰기를 한 단을 빼줬다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밑에 거 미리 적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친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while문 작성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들여쓰기를 2단으로, 들여쓰기를 1단으로, 그러니까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살짝 적어두면 작성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적당히 백스페이스 하면은 그 뺄 수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뺐다라면 탭하면 올라갈 수 있고, 들여쓰기 1단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패배 메시지인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 패배 메시지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작성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F5 누르자마자 게임 한 판 해보고 싶다 그러면 들여쓰기 0단인 채로, 그러니까 함수 정의의 다음 문장으로 함수 이름 적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 쳐서 함수 출시, 최종적으로 한 번 계산하게, 그러니까 F5 누르자마자 게임 한 판을 즉석에서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꾸미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저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골라용 뭐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 3으로 해보겠습니다. 답은 그거보다 작아용. 그럼 1 또는 2네요. 아싸, 정답입니다. 두 번 만에 정답 맞추고 정답을 맞췄더니 얘는 지금 세 번째 골라용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실행 자체가 끝나서 꺽쇠 3개가 뜬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 판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3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2 엔터 쳐볼게요. 이번에도 답이 2였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개보록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주사위가 오작동. 자, 여러분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3하고 엔터 쳐볼게요. 답은 그거, 드디어 이제 이번엔 답이 다른가 봐요. 2가 아닌가 봅니다. 그럼 이제 4, 5, 6, 7, 8, 9 중에 하나예요. 7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골라요. 제가 고의사고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0 하면 이런 식으로 3번 다 실패한 경우에는 while문의 실행이 끝나고 while문 다음 문장이 실행이 돼서 적절한 패배 메시지가 뜬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제가 방금 전에 답을 맞췄을 때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저한테 물어본다라든가와 같은 다른 문장들 실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걸 토대로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return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진짜로 이번 게임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실행하면 지금 이게 뭐 while문 안에 들어있네, 뭐 if문 내용물이 있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요 게임 한 판 자체를 거기서 중단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 밑에 있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번 함수 출시 계산 자체가 그냥 끝나버린다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말 그대로 Alt F4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봐봐요. 만약에 저 사람이 3번 안에 답을 맞췄다라면 그러면 이미 return문을 실행했을 거고 이미 게임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라이프 3이었다가 1 빼고 1 빼고 1 빼서 라이프가 0이 돼가지고 조건식 계산해서 false가 떴다라는 건 저 사람은 지금 한 번도 위턴문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게 됩니다. 왜냐? 위턴문 실행했으면 이 while문은 절대로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라이프는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명제의 대우를 우리가 지금 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답을 맞췄다라면 이 게임은 중간에 끝났다. 근데 중간에 끝나지 않고 위턴문을 실행하지 않고 계속 요 할당문 3번 실행을 해서 조건식 계산 결과가 false가 떠서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자빠져 있다는 건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답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3번 다 오답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while문 실행이 정상적으로 끝나서 순차에 따라서 while문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는 건 저 사람이 패배한 게 맞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밑에 굳이 다른 분기 흐름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절대로 여기 오지 않으니까요. 중간에 그냥 빠져나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썼고 실제로도 얘는 잘 동작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제가 2번 만에 맞추긴 했는데 한 번 만에 맞춰도 적절한 패배 메시지는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답을 맞췄다면 0번 실행돼요, 반드시. 왜냐? 중간에 때려치니까요. 그렇게 일단 가져갔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요것도 이제 자주 쓸 수 있는 기법이니까 정리해보면은, 자, 이제 내가 만든 프로그램한테 내가 패배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 거예요. 주사위 기능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전까진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개발자거나 또는 사용자였어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언젠가는 저는 키보드를 쳐서 2배속으로 할 거야. 아니면 삼각형 너비 5로 해줘와 같은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3의 선택지를 우리가 지금 1학년 1학기 시점에 구사할 수 있다는 건 나도 모르는 값을 내 프로그램이 갖고 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 출식 우리가 적어놓은 저거를 계산한 결과값이 정확히 어떤 값이 나오는지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현실 속 주사위랑 다르게 규칙이 있기는 합니다. 주사위 시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55분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주사위 굴린다라 생각하고 쓰셔도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자 이게 마무리 슬라이드입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55분 됐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3번째 방법을 습득한 겁니다. 프로그래밍이 개발자, 프로그래머랑 사용자 사이의 인터랙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만, 프로그래머만 아는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다가 내 프로그램에서 쓰고 싶다면 여러분 리터럴을 적으시면 돼요. 반면 내가 직접 정하지 않고 F5 나중에 누르는 사용자가 정하도록 여지를 남기고 싶다. 인풋 호출식을 섞어 쓰시면 됩니다. 둘 다 모르는 값을 이 안에서 돌리고 싶다라면은 인풋 랜덤 한 다음에 저런 느낌의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택지를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습 초반에 슬쩍 구경한 요 형식 얘기랑 엮어두면 코드 실행 흐름 측면뿐만 아니라 데이터 측면에서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꽤나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연습할 수 있게 과제 넘버원 지금 구성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살짝 쉬었다가 들을 친구들만 여기서 들으면서 녹화해갖고 밤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고 느낀 점 적는 것만 집에 가면서 살짝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갈 사람 가세요. 정각부터 이어서 과제 남반 소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